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해 설명할 선생님 황승현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지혜, 즉 소피아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교양, 학예, 그리고 수사학을 가르쳤는데요. 오늘날의 교사나 과외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학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수사학이란 수사에 관한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수사란 말이나 글을 꾸며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인데요. 당시 그리스에서는 토론이 잦았고 정치를 하는 데에도 말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했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소피스트들이 등장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에 집중되었던 철학을 인간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곧 배우게 될 소크라테스와 같이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도덕 규범이 보편적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소피스트들은 도덕 규범이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피스트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곳저곳을 여행을 했는데요. 그들은 지역마다 고유 관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그들은 다양하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은 없다는 윤리상대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소피스트 중 대표적인 인물에는 프로타고라스, 트라시마코스가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각 개인의 지각, 경험만이 진리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판단은 각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았는데요. 트라시마코스로 넘어가 보자면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정의관을 펼쳤습니다. 그는 통치자 같은 강자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률과 같은 것을 제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우리들이 정의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소피스트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를 했고 수사학이 제일 유용하다라고 보며 수사학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소피스트들이 했던 말 중 하나를 볼 것인데요. 프로타고라스라고 방금 유명한 소피스트 중 한 명이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각 개인의 지각, 경험만이 진리 판단,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 또 절대적 진리, 도덕적 규범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거와 맞물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들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 비판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프로타고라스가 광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차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같은 바람이어도요. 그러니 바람이 절대적으로 차다고 또는 따뜻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도 똑같아요. 무엇이든 절대로 옳거나 악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타고라스가 하는 말에 모두 동조를 하였고 역시 프로타고라스가 어떤 사람보다 제일 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반박을 하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프로타고라스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 그가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다는 것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로타고라스는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겠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 윤리를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매우 강조를 한 것이죠. 이런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우리는 윤리적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적 성공보다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도 말을 했고요. 소크라테스는 참된 삶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도덕적 규범은 존재한다고 본 것이지요. 그럼 왜 참된 삶을 지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도덕적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통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사람들은 무지,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릇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명언, 너 자신을 알라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길 바라는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을 하면 자각을 바탕으로 참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소크라테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참된 삶이 있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지덕복합일설 또한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지덕복합일설이 참 말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지혜와 덕 그리고 복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나타난다는 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참된 삶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문답법, 즉 삼파술이고요. 두 번째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성찰입니다. 먼저 문답법을 살펴보면 문답법은 상대가 제시하는 의견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물음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문답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문답의 최종 결과는 의도했던 것을 명료하게 진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성찰을 매우 강조하였는데요. 쾌락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영혼 스스로 숙고하는 삶, 어떻게 보면 이성을 바탕으로 성찰하는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세속적 가치를 비판했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이 도덕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하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모두 인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했죠. 이 윤리적 상대주의는 장점과 단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서로 다른 개인과 사회의 상이한 도덕 규범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단점은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음의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윤리적 회의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요. 이는 도덕적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살인을 한 남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기준에서 이게 윤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사람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윤리보편주의로 넘어갈 건데요. 윤리보편주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이게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다 라고 하면서 단일한 가치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가 획일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편주의의 극단화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피스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동양 사상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를 연이어서 배운 것처럼 소크라테스를 이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연이어서 배우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그의 사상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궁금하시죠? 네, 다음 수업도 기대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